성격 심리학 1차 시가 시작됩니다. 성격의 이해. 자, 성격의 정의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중 앞에서 발표를 참 잘합니다. 무대 체질이라 하죠. 어떤 사람은 무대에 나가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긴장을 하고 울렁증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도 앞에 전자에 속할 수도 있고 후자에 속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친구를 쉽게 사귀입니다. 다가가서 나 누구야 인사하고 사람들 쉽게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사귀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기다립니다. 누군가 이렇게 좀 와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게 되죠. 자, 누구는 결정을 잘 내립니다. 자, 우리 다음 달 우리 셋째 주 수요일 날 어떻게 약속 한번 잡아보자 하면 어떤 사람은 딱 이렇게 캘린더를 냅니다. 그래서 보고 좋아 이날 약속 잡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 그때 뒤에 봐야 한다고, 아침에 통화 좀 하자고, 아침에 연락하면 안 될까, 그 전날 연락하면 안 될까, 이렇게 뭔가를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성격에 대해서 그 사람은 참 내성적인 사람인 것 같다, 좀 소심한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말이야 성격 고집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 아우 진짜 고집 장난 아니야. 우리 남편 성격 진짜 불 같다니까, 칼 같다니까. 아이고 저 여자는 보니까 뒤에서 호박씨를 잘 까는 것 같아. 뒷담화를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저 친구는 좀 타인의 이야기 잘 안 들으려 하고 독선적인 것 같아.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좀 끌고 가는 것 같아. 저 친구 정말 호탕하지. 그리고 저 친구는 매우 꼼꼼해. 야, 저 친구 성격 정말 좋은 것 같아. 덜렁덜렁 거리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달리 성격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 그러면 성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뭔가 참 많이 달라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국수와 국시의 차이 아십니까?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물가리로 만든다고 합니다. 자, 둘 다 보면은 똑같은 우리가 국수라고 하지만 사투리를 쓸 때는 국시라고 쓰지요. 근데 그게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르게 살아가고 있고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우리 현대사회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맞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성격을 한번 보면요. 어원적으로는 뭐라고 옛날에 했냐면은 이게 처음에 시작되기는 가면을 뜻한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가면을 사실은 쓰고 다니죠. 저도 일종의 가면을 지금 여러분 앞에 쓰고 왔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면? 교수의 가면이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는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하고 제스처를 이렇게 취하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집에 가서도 여보 밥 좀 줘 이렇게 안 합니다. 여보 밥 줘. 뭐 어떻게 해줘. 아들아 이래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은 자기에 걸맞는 삶에 걸맞는 또 역할에 걸맞는 가면 쓰고 다닙니다. 성격이 바로 페르소나, 그 가면을 뜻하는 어원에서 나왔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탈의 모습, 그리고 가면이죠, 그죠? 우리의 얼굴이죠. 이 탈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40을 넘으면은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자, 여러분도 저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 성격이 좀 있어 보인다, 좋아 보인다, 어때 보인다, 보이죠, 그죠? 사람은 그 얼굴이 그대로 묻어난다고 그럽니다. 많은 고민을 하게 되면 그 고민한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많이 웃고 지내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다면 그게 또 편안한 모습으로 사람은 주름이라든지 얼굴의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자, 성격의 함축적 의미 한번 살펴볼까요? 자, 1번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탕으로 판단을 한다. 자, 사람들은 드러난 모습이 있죠. 시각적인 모습이죠. 저 사람이 좀, 제 같은 경우에는 제스처를 좀 이렇게 많이 씁니다. 액션을 많이 하고. 그러면 저 사람은 좀 약간 좀 개방적인 성격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성격을 판단하고, 두 번째,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 자신의 성격을 발달시키고 형성합니다.
생존하죠. 살아가고 같이 함께하고 이러면서 성격은 발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격이 변하기도 하고 그렇게 갑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공통성을 내포한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칭찬해준다. 기분 나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기분이 좋죠. 나를 보고 누군가가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다. 그리고 나에게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한다.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고 칭찬한다. 기분이 좋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또 공통성을 내포하고 있고 개인의 또 그 반대로 누구는 많이 비슷한 것들을 또 성격적으로 갖고 있지만 독특성 그리고 개인차도 우리가 얼마든지 갖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또 다릅니다. 누구는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와 주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구는 또 칭찬이 또 기분 좋지만요. 누구는 나를 갖고 놀리나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비교적 일관되고 안정적인 행동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걸음걸이, 말투, 저 또한도 여러분 이야기하다 보면은 비슷한 행동 패턴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또한 있을 겁니다. 이것이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개인의 내부에 속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이고 조직화된 어떤 특성이 바로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격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포거스와 슐만의 가정, 성격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행동, 적응적이다. 우리의 지금 행동들은 어딘가에 익숙하게 적응되어 왔다는 거죠. 맞다, 좋다, 편하다, 그것이 여기에 어울린다 하면 그것은 유지했을 거고 그것이 맞지 않다, 어울리지 않는다, 불편하다, 내한테 불이익이 온다, 사라졌을 거라는 거죠. 자, 모든 행동은 적응적이다. 성격은 학습된 행동 패턴이다. 자, 우리의 성격들은 일종의 학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고 내한테 좋은 영향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유지했을 거니까요.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행동이 하나의 패턴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요거 다음에 요걸 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성격은 학습된 행동 패턴이다. 또한 문화, 각기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는 또 성격 패턴에 영향을 줍니다. 분명히. 그래서 어느 나라는 상당히 좀 호전적이에요. 그래서 좀 공격적이기도 하고 상대방한테 좀 다가가고 말도 시원시원하게 자기 속마음도 잘 드러내는 나라의 문화가 있고요. 또 어떤 나라, 우리나라 가까운 나라에도 보면은 상당히 자기의 것을 드러내는 걸 숨기고 좀 이렇게 자제합니다. 그래서 언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항상 미안해하고 겸손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한 듯한 그런 모습들. 그래서 문화는 성격 패턴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각각의 성격은 그것 자체에 고유하고 독특한 조직을 가집니다. 사람마다 고유한 어떤 모습의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성격은 반응의 선택을 결정한다. 자,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뭔가를 할 때 반응이 내가 달리 나온다는 거죠. 사람마다 그 반응들은 모두가 다릅니다. 똑같은 걸 내한테 상황이 왔지만 사람들은 그 반응에 대한 성격에 따라서 선택을 달리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보고 웃었을 때 난 좋다라고 반응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저 사람이 왜 나 사기치려고 그럴까? 왜 자꾸 나를 보고 웃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패턴을 이해한다는 것은 행동을 예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행동 이렇게 평가하는 또 심리학자들이나 관찰하시는 분들을 보면 걸음걸이 그 사람의 행동의 패턴들을 보면서 대충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또 유추도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 패턴의 이해는 행동의 구체적 기능을 이해하게 한다. 그래서 행동 패턴, 성격의 패턴, 흐름들을 읽어내는 것들은 그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좀 자연론적인 견해 그리고 생물학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이 몇 시에 태어났는가, 새벽에 태어났냐, 밤에 태어났냐, 그리고 별자리가 어떤가에 따라서 또 봄에 태어난 사람 성격은 이럴 것이다. 겨울에 태어난 사람 성격은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기본적으로 했죠. 이게 바로 자연론적 견해라고 합니다. 자연론적.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별자리 성격, 별자리 운세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곰자리, 뭐 양의 별자